자, 이번 시간 저와 함께 해볼 실습 예제는 홈페이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edu-katia.com이고요. 파트 디자인, 솔리드 실습 예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페이지로 들어갑니다. 네 번째 줄에 두 번째 해당 예제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면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이 해당 예제는 솔리드 파트 디자인 작업만으로는 힘들고요. 자, 상부 설페이스 한번 보시게 되면 상부가 평평하지 않고 곡면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사각형 부분의 포켓 형상에 빠져 있는 이 부분도 서피스가 필요할 듯 합니다. 자, 그러면 카티아 준비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파트 디자인에서 시작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센터 포인트 하나 만들었습니다. 자, 이름을 센터 포인트. 자, 센터 포인트는 컬러와 모양을 노란색의 정사각형 모양으로 바꿔줬습니다. 자, 그리고 레퍼런스 데이터 이름 변경 후에 파트 넘버는 프로덕트 탭에 가서 PDG 페이지 두 번째 예제 14번이 되겠습니다. 자, 예제 14번 저장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해당 파일 이름을 복사 한번 하고 저장 위치는 파트 디자인에 신규 폴더 하나 만드는데 파일명과 동일한 폴더를 만들어 주시고요. 자, 그 안에 들어가서 저장 해놓고 본격적인 작업 진행토록 합니다. 자, 먼저 레퍼런스 데이터에 주어진 도면에 정면도상에 보여지는 마스터 스케치에 해당하는 스케치부터 만들어 볼까 하는데요. 자, 지금 이 정면도상에 보여지는 작업 평면을 XY 평면으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XY 평면 이렇게 잡아서 내가 정면도상에 보여지는 평면을 X가 오른쪽, Y가 위쪽 방향에 이 방향으로 내가 작업 평면을 정하겠다라는 걸로 가보겠습니다. 포지션 더 스케치로 XY 평면을 선택했고 오리진은 센터 포인트를 찍었습니다. H축이 플러스 X방향, V축은 플러스 Y방향을 향하고 있습니다. 자, 스케치 작업 공간 안에 들어가서 스케치는 스케치 그리는 요령에 입각해서 45R 센터 위치 알 수 있습니다. 35R 센터 위치 역시 치수로 알 수 있죠. 그래서 45R과 적당히 35R에 두 원을 그린 다음에 서클이기 때문에 디멘전 치수부터 먼저 주는 게 원칙이겠죠. 자, 이렇게 서클과 서클의 반지름과 반지름이 기준축에 대해서 떨어진 거리에 대한 치수를 줬습니다. 자, 45, 70 그리고 35R 90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는 45, 70 여기는 90 여기는 35가 됩니다. 자, 그리고 아크 생성을 위해서 여기 서클 안에 요 아크를 이용해서 양 끝점을 정한 다음에 Shift 키를 잠시 눌러서 주변 형상과 불필요한 구석이 안 걸리도록 아크를 생성해 주시고 컨스트레인트로 아크의 12시 방향에 요 끝부분과 서클의 이쪽 부분에 대한 접하는 구속을 정해줍니다. 오른쪽도 역시 아크의 위쪽 부분이
오른쪽 서클에 접하는 탄젠트 조건에 R 값이 350입니다. 자, 지금의 이 상단부 아크 350은 아래쪽에도 동일하게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오퍼레이션의 미러로, 자, 시메트리 미러로 대칭을 시켰습니다. 오퍼레이션 트림 작업으로 이제 남게 될 선들을 자, 이렇게 찍어서 정리를 해 주시고, 자, 디멘전 정리 좀 하겠습니다. 자, 이제 자, 해당 서클 프로파일과 직사각형 프로파일도 현재 메인 바디 영상 프로파일과 동일한 마스터 스케치상에 한번 그려봅니다. 파이 20이 되겠네요. 자, 파이 20의 서클을 자, 여기에 그려줍니다. 자, 서클은 80 떨어진 곳에 자, 파이 20입니다. 찍어서 파이 20짜리 서클 하나. 그리고 사각형은 자, 왼쪽으로 50, 자, 오른쪽으로는 150입니다. 자, 여기 50이면 5칸 정도의 자, 이렇게 사각형 하나 그렸습니다. 컨스트레인트로 이 사각형의 위아래 선은 대칭 구속, allow symmetry 라인으로 H축에 대칭 구속이 들어가면 될 거고요. 자, 디멘전 치수 정의하자면 V축에서 자, 여기까지 치수가 있었고요. 전체 치수, 그 다음에 폭, 그 다음에 서클은 파이로 20이었고 센터점이 V축에 대해서 80만큼 떨어져 있었습니다. 80만큼 파이 20, 자, 사각형은 50, 150, 네, 절반이 15입니다. 자, 그러면 도면에 나와 있는 대로 치수를 표현을 하겠습니다. H축에서 사각형의 절반 치수가 자, 여기 절반이 15, 여기는 150, 여기는 50. 자, 그리고 파이는 20, 자, 여기는 80. 여기는 20입니다. 자, 20, 파이 20. 이렇게 자, 마스터 스케치를 그려봤습니다. 80 치수는 도면과 같이 자, 이쪽으로 정리를 좀 하고요. 자, 이렇게 디멘전 정리를 좀 해주시고 3D로 나가겠습니다. 자, 방금 스케치한 내용은 마스터의 스케치입니다. 자, 마스터 스케치는 제가 색상을 오렌지 컬러의 선 굵기도 2선 모양도 6번으로 변경을 좀 해놓고 작업을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중간 저장 한번 했고요. 자, 이 스케치를 활용해서 먼저 상부 서피스에 해당하는 곡면을 먼저 만들기 위한 자, 와이어프레임 생성 작업을 진행합니다. 자, 와이어프레임은 원점 기준하여 자, 좌측에 커브 A 120 떨어져 있고요. 자, 원점의 자, 평면상에는 커브 B, 그리고 오른쪽으로 140 떨어진 위치에는 커브 C가 존재하는데 그 각각의 커브는 자, 오른쪽 단면 섹션 컷 BB에서 커브 ABC에 해당하는 R 값이 자,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자, 그 작업을 위해서 먼저 커브 A부터 먼저 생성 작업 진행토록 합니다. 자, 커브 A 생성을 위해서 스케치가 아닌 와이어프레임으로 작업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자, 그러면 준비됐으면 시작합니다. 120만큼 떨어진 위치의 평면을 먼저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에 YZ 평면을 마이너스 120만큼 부호를 마이너스로 자, 평면의 방향을 정의했습니다. 자, 120만큼 떨어진 자, 여기 평면상에 그려지는 커브 A가
자, 여기 있죠. R109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R109. 그러면 R109짜리의 커브가 그려지기 위해서 먼저 센터점의 위치를 여기 평면에 먼저 투영하는 작업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투영 및 지금 보시면 바닥 쪽으로 109짜리 커브 A는 자, 바닥 쪽으로 78mm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단면 섹션 BB 방향으로 자, 바라봤을 때 자, 포인트를 하나 R109의 센터 포인트에 해당하는 점을 하나 찍기 위해서 자,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포인트 타입에 보시면 온플랜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자, 온플랜은 평면 위에 존재하는 점을 만든다라는 뜻인데요. 자, 방금 만든 요 평면에다가 자, 투영을 하는데 자, 레퍼런스 포인트라고 되어 있는 자, 요 참조점을 우리가 0001 원점의 센터 포인트를 한번 찍어 주시고 자, 그런 다음에 자, H 방향과 V 방향의 축 방향으로 자, 위에 해당 축으로 자, 위쪽으로는 제로가 되고요. V 방향으로는 자, 오른쪽 방향으로 가야 되니까 자, 마이너스 78만큼 하는 점이 자, 이렇게 섹션 자, 그 BB 방향으로 봤을 때 커브 A를 만드는 R109의 커브가 자, 센터점이 원점에서 78만큼 떨어져 있다라고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온플랜 기능으로 자, 센터점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자, 요 포인트 2번은 R109 센터 포인트라고 이름을 자, R109 커브의 R109 커브의 CP라고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플랜 1번은 자, 이름을 R109 커브의 서포트 자, 플랜이라고. 자, 이름이 길지만 여러분들이 나중에 헷갈리지 않고 정확하게 설계하기 위한 방법은 이런 데이텀 기준 플랜이나 기준점 커브들에 해당하는 자, 객체들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적어주는 게 훨씬 효과적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커브를 만들기 위해서 작업 공간을 자, 제너레이티브 쉐이프 디자인으로 한번 옮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타트에서 제너레이티브 쉐이프 디자인으로 잠시 워크벤치 작업 공간을 좀 옮겨 봤는데요. 자, 작업 공간을 옮긴 후에 자, 툴바의 정리정돈 상태는 다음과 같이 와이어프레임, 서페이스, 오퍼레이션, 로우 자, 이렇게 정리되어 있고 자, 여기에서 이제 서클이죠. 와이어프레임의 서클 아이콘에 센터 앤 레이디어스 109짜리니까 자, 센터점 여기 109짜리의 센터점 서포트는 위에 플랜 1번이라고 찍혀 있죠. R값 109 자, 그러면 다음과 같이 커브가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자, 이 커브가 너무 크게 만들어질 필요는 없으니까 적당히 자, 여기는 스타트 값은 마스터 스케치의 스케치가 충분히 상부 부분을 덮을 수 있도록 자, 들자면 50에 130 정도로 자, 엔드 값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50에 130 자, 그러면 서클 1번이라는 거는 R109에 해당하는 커브가 되겠죠. 자, 이렇게 지금 서포트 플랜과 함께 자, R 커브의 센터 포인트 그리고 서클까지 만들게 되면은 R109의 커브라고 합시다. 자, 이 객체를 우리는 멀티 선택합니다.
첫 번째 플랜과 커브까지. 그래서 원래 메뉴상으로는 인서트에 지오메트리컬 셋이죠. 자, 이걸 이제 단축키로 한다면 Alt 키를 누르고 있으면서 I 그리고 지오메트릭 셋의 G가 되겠습니다. 자, Alt 키 누르고 있으면서 IG 눌러서 커브 R109라고 바디라고 하겠습니다. 자, 커브 R109 섹션 커브라고 할까요? 섹션 커브 R109 섹션 커브 섹션 AA 커브가 되겠죠? 섹션 커브 AA R109 바디는 취소하고 섹션 커브 AA라고만 하겠습니다. 섹션 커브 AA. 자, 다음은 이 섹션 커브 AA를 자, 우리가 복사를 해서 섹션 커브 B의 커브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섹션 커브 AA를 자, 지오메트릭 셋으로 이렇게 그룹핑을 해놨기 때문에 자, 요거 자체를 그냥 복사해서 레퍼런스 데이터에 자, 붙여 보시게 되면 자, 요 이름이 이제 섹션 BB 커브가 되겠죠. 자, 그리고 자, 평면부터 해서 포인트와 커브를 각각 수정 작업을 해 보는데요. 자, 평면은 옵셋값 제로가 됩니다. 네. YZ 평면을 자, 포인트를 원점 지나는 제로 되는 위치상에 커브가 있고요. 자, 이 커브는 BB 커브 같은 경우는 R이 90입니다. 자, 그럼 이름 자체도 플레인 2번이 되겠고, 그죠? 그리고 R은 90. 그 다음에 포인트 이름도 자, 여기 이제 포인트 3번이 되겠고, 번호는 R90의 CP. 그럼 이 포인트도 떨어진 거리가 R90의 B커브는 원점에서 42만큼 아래쪽으로 떨어져 있으니까 마이너스 42가 됩니다. 자, 이제 R 값이 되겠죠. 커브, 두 번째 커브는 R90이 되겠습니다. 90 커브. 그리고 이름도 변경했으면 R 값도 실제 90으로 변경을 좀 해줍니다. 그리고 커브가 조금 자 A 커브에 비해서 짧은 상황이 자 만들어지다 보니까 40에 140으로 좀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스터 스케치를 충분히 자, 포함시킬 수 있을 커브가 섹션 BB 커브가 또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마지막 섹션 BB를 복사해서 섹션 CC 커브를 자, 만들어 보는데요. 자, 바디 이름이 먼저 섹션 CC 커브가 되겠습니다. 섹션 BB 커브 자, 마지막으로 이제 섹션 CC 커브도 자, 지금 작업 중이고요. 그러면 이제 서포트 플랜은 플랜 넘버 3번이 되고 R이 섹션 CC 같은 경우는 커브가 140입니다. 자, R 140이 되면서 자, 포인트 R 140 커브의 센터 포인트는 4번에 R 140 자, 140점이고 실제 점도 센터점이 108만큼 떨어져 있습니다. 커브 C에 자, R 140은 108만큼 마이너스 108만큼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결과물 커브 세 번째 R 140. 자, 140 커브에 자, R값 수정할까요? 140. 자, 140. 평면의 위치가 예, 이쪽으로 좀 이동을 해야 되겠죠. 다시 50에 120으로 양 끝에 커브 길이를 자, 좀 줄여 주시고요. 자, 50에 40으로 30으로 해도 되겠습니다. 30. 길어지노. 자, 여기까지. 60. 자, 플랜의 값이 옵셋이 제로가 아니라 지금 섹션 CC 커브 같은 경우 140만큼 이동을 합니다. 플랜 140 오른쪽으로 자, 해당 140 거리만큼 이동을 했습니다. 자, 다음에 커브 A, 커브 그리고 B, 커브 C. 자, 섹션 ABC 커브를 이용해서 이제 서피스를 한번 만들어 보는데요. 상부 서피스는 단면이 자, 2개 이상인 커브를 연결해서 만들어주는 서피스가 되겠습니다. 서페이스 툴바의 5번째 멀티 섹션즈 서피스로 들어가서 자, 첫 번째 섹션 커브, 두 번째, 세 번째 선택 후에 프리뷰 버튼을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자, 다음과 같이 해당 서피스가 만들어졌는데요. 자, 이 서피스는 자, 레퍼런스 데이터 자, 바깥에 이렇게 만들어지도록 위치를 좀 옮겼고요. 탑 서페이스라고 이름을 변경했습니다. 탑 서피스 같은 경우는 색깔을 여러분들이 좀 변경을 해 주시고요. 투명한 효과도 이렇게 조금 조정을 했습니다. 이 탑 서피스가 만들어지면 이 서피스를 만들기 위해 필요했던 와이어프레임 커브들은 숨겨주시면 좋겠죠. 하이드 해주시면 이렇게 서피스가 깔끔하게 만들어진 상황이고 자 그리고 AA, BB, CC 바디와 탑 서피스를 멀티 선택하셔가지고 자 요거는 탑 서페이스 바디다라고 지오메트릭 셋을 따로 만들어 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Alt IG로 탑 서페이스 바디라고 자 이름을 자 변경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 도면에서 보시면 이 상부 서피스가 곡면으로 이루어져 있는 자, 세 개의 커브의 단면에 곡면으로 이루어져 있는 반면에 또 이 가운데 부분에는 또 서피스로 인해서 상부가 이렇게 파져 있습니다. 이렇게 스플리트로 파져 있는 이 서피스도 역시 생성하기 위해서 자, 지금부터 지오메트릭 셋을 하나 만들어서 한번 프로파일과 그리고 프로파일이 지나갈 가이드 커브를 한번 만들어 보는데요. 자, 그러면 먼저 지오메트릭 셋을 자, Alt IG라고 만들어서 Split Surface Body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Split Surface Body. 자, 그리고 이 바디를 드래그를 해서 제가 레퍼런스 데이터 안으로 한번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자, 쭉 드래그해서 끌고 놓으면 그 안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스플리트 서피스 바디에서는 자, 원점에서 44만큼 떨어진 평면을 먼저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섹션 BB 단면이 자, 44mm 만큼 떨어진 위치로 잘랐는 그 단면에서 자, 여기 R40짜리 프로파일이 그려지게 되고요. 그 R40짜리 프로파일이 자, 다시 섹션 AA 방향에서 위에서 아래로 바라본 방향이 되죠. 자, 거기에서 80과 50의 커브가 조인되어 있는 가이드 커브를 자,
R40짜리 단면 커브가 지나가는 겁니다. 자, 그런 형태의 작업이 되겠고요. 자, 먼저 데이터 플랜을 하나 만드는데요. 자, 선택 YZ 플랜을 얼마만큼요? 44만큼 옵셋을 해주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름하여 YZ 플랜을 옵셋 for 44mm 이렇게 이름을 구체적으로 적어줍니다. 자, 요 플랜에 지금 보시게 되면요. 자, 섹션 BB를 잘라서 자, 이렇게 잘라서 오른쪽에서 왼쪽을 바라본 게 지금 우측에 있는 이 뷰라는 거죠. 거기에 보시게 되면 R40의 센터점을 찾기 위해서 자, 요 R40이 지나는 요 포인트 하나의 거리가 원점 바닥의 센터점에서 8mm 떨어져 있다 그럽니다. 자, 그러면 BB 단면 방향으로 바라보는 방향으로 이렇게 회전해서 돌려서 보고 자, 마찬가지로 포인트를 하나 만드는데 온 플랜으로 44만큼 옵셋했는 자, 요 평면에다 점을 하나 만드는데요. 레퍼런스 포인트를 자, 여기 원점을 정의해서 자, 이 원점이 여기 보시게 되면 투영되어서 이 평면에 점점점점점점점 해서 투영이 됐죠. 그런 상황에서 자, 바라보는 방향에 H방향으로 아, V방향이죠. V방향으로 8mm만큼 자, V방향으로 H는 제로 V방향으로는 8mm만큼 자, 이동한 포인트를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합니다. 자, 이 포인트가 바로 섹션 BB 방향에서 바라본 요 R40이 지나가는 자, 요 점이 됩니다. 자, 요 점은 굉장히 중요한 위치로 포인트로 자, 이렇게 보시게 되면 자, 요 점이 되겠고요. 그거를 섹션 AA 단면에서 바라봤을 때는 자, 위쪽 방향에서 봤을 때는 바로 50과 80이 만나는 요 점이 되겠죠. 요 점. 자, 그래서 요 바닥에서 8mm 떨어진 요 포인트 점은 굉장히 지금 우리가 스플리트 서피스 만들 때 중요한 연결점입니다. 커넥팅 포인트라고 합시다. 자, 커넥팅 포인트로 자, 색깔과 모양을 좀 제가 변경을 한번 해놔놓고 자, 그럼 지금부터 자, 요 점에서 40만큼 떨어진 R40 커브의 센터점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코디네이트로 한번 가볼게요. 레퍼런스는 자, 요 커넥팅 포인트를 기준으로 해서 자, Z축 방향이죠. Z축 방향으로 자, R40에 떨어진 Z축 방향이죠. 지금 요 컴파스의 Z축 누워져 있는 자, 좌측 방향으로 40되는 포인트가 바로 R40 커브의 센터 포인트 커브의 CP 센터 포인트. 자, 그럼 R40의 커브 센터 포인트에서 이제 서클이 만들어지겠죠. 자, 요 센터점은 서포트는 44만큼 떨어진 자, 요 평면에서 자, 방향은 엔드 값이 이렇게 내려오고 스타트 값이 이렇게 진행된 상황에서 R 값은 자, 요 40만큼 떨어진 거리 값이 커브의 길이가 되겠죠. 만약에 링크를 걸자면 자, 요 레이디어스 R 값에 에디트 포뮬라로 Z의 값만큼 R 값 크기를 링크를 이렇게 걸어주시면 좋을 듯 합니다. 그래서 엔드 값이 자, 이렇게 360도 가고 스타트 값은 180도 가는 걸로 적어볼까요? 자, 엔드가 이렇게 가고 스타트가 이렇게 가면 반대잖아, 그죠? 커브가 이렇게 그려지도록. 자, 스타트 180, 엔드는 360.
자, 이렇게 해서 커브가 하나 만들어집니다. 자, 이 커브는 이름하여 R40의 자, 커브인데요. 이름하여 R40 커브. 자, 여기 이제 프로파일이 됩니다. 스플리트 서피스를 자를 R40의 프로파일 커브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럼 이 R40 프로파일 커브를 자, 이 커브가 지나가게 될 섹션 AA 자, 이 방향으로 위에서 아래로 바라보게 되는 자, 요 두 개의 연결된 커브를 만들기 위해서 자, 지금 정면도 입장인 위에서 보고요. 자, 이렇게 잘랐다라고 보면 이렇게 돌려서 위쪽에서 아래쪽을 바라보게 되죠. 이렇게 바라보게 됐을 때 커브가 이제 그려지게 되는데요. 자, 스플리트 서피스 바디에 이제 프로파일 커브가 지나가 가이드 커브 생성 작업을 진행해 보는데요. 자, 지금 이 평면과 이 커브까지는 멀티 선택을 해서 제가 Alt IG 해서 프로파일 커브 만드는 바디가 된다라고 이름을 자, 이렇게 또 지오메트릭 셋을 세분화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신규 바디를 Alt IG라고 엔터에서 하나 만들고 그거를 스플리트 서피스 바디 안으로 드래그해서 밀어 넣은 다음에 가이드 커브 바디라고 이름을 지은 후에 자 이제 이 가이드 커브에 80짜리 커브를 만들어 보는데요. 이 80R 커브의 자 센터점은 우리 아까 커넥팅 포인트라고 8mm짜리 바닥에서 떨어진 점을 만들었습니다. 그 점에서 80 떨어진 위치가 R80의 센터점이 되겠죠. 그래서 코디네이츠로 가도 될 듯 하는데요. 레퍼런스를 커넥팅 요 점에 대해서 Z 값이 80 되면 될 듯 합니다. 80. 물론 뭐 여러 가지 타입으로 센터점 만들 수 있겠지만 온플랜이나 코디네이트 뭐 여러 가지로 만들 수 있겠죠. 이렇게 만들어서 자, 요거는 이름하여 R80 커브의 센터 포인트 CP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커브가 그려진다면 자, 서클 센터점 그리고 서포트는 ZX 플랜이 되고 레디어스 R 값을 우리가 떨어진 요 센터 포인트에 떨어진 Z 값을 자 이렇게 링크를 걸어 주시게 되면 요 커넥팅 포인트와 센터 포인트에 떨어진 거리가 하나의 값으로 자 이렇게 서클의 반지름 값까지 가져가게 됩니다. 그럼 스타트는 270도 입장이 되고요. 자, 엔드는 상부 서피스를 충분히 자 만날 수 있도록 340도 정도까지 가는 걸로 해서 커브를 만들었습니다. 자, 이 커브는 R80 커브라고 이름을 자 지었고요. 자, 이제 반대편에 R50짜리 커브는 어떻게 진행되면 되겠습니까? 자, 요 포인트와 요 서클 두 개를 동시에 컨트롤 C, 가이드 커브 바디에 컨트롤 V 하시게 되면 자, 요 위에 포인트 이름부터 변경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8번이 되겠죠. 그리고 R50의 CP가 되겠습니다. 더블 클릭해서 Z 값이 50으로 변경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커브도 이름이 자 커브 6번의 R50 커브가 되겠습니다. 수정합니다. 더블 클릭해서 자 스타트 엔드가 줄어들고 스타트가
다시 커지는 상황으로. 자, 너무 크지 않도록 너무 올라와 버리면 또 서피스가 만들어질 때 양쪽 끝이 프로파일이 이 가이드를 따라가면서 양쪽 끝이 꼬이면서 자, 뒤틀리는 형상이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타트는 190 정도만 잡아도 될 것 같고요. 엔드는 270도 역시 해서 만날 수 있도록 자,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자, 이 두 커브는 우리가 자, 여기 프로파일 단면 커브가 지나갈 수 있는 가이드 커브에 연결되어 있는 커브로 만들어져야 되니까 자, 조인으로 이 두 서클을 자, 조인으로 연결해서 이거는 프로파일 커브, 가이드 커브로 이름을 자, 이렇게 변경을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솔리드 작업을 할 준비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자, 먼저 이렇게 레퍼런스 데이터를 먼저 만들어 주시고 난 뒤에 이제 다음 영상에서 솔리드 작업에 파트 디자인 작업을 진행해 볼까 합니다.